네, 저 그러면 다음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상부터 만나보시죠. 68세 남성분이신데요. 어지럼증이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이후로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네요. 네, 좀 사실은 궁금하네요. 저게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건지 네, 아니면 연관이 있는 넘어져서 건가요? 정말로 귀를 네. 다쳐서 그런 건지 사실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전화를 통해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때 상황이 어땠었나요? 예, 그때 또 먼저 저기 병원에 와서 다 엑스레이 뭐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근데 그때 넘어지실 당시에는 때 괜찮았었는데 네. 한 2년이 되니까 자전거 타려니까 겁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요새 당분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데 경비원을 하고 있을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예. 지금 어지럼증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약을 쓰나 그걸 네. 한번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청자분들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오네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저 어지럼증이 시작되신 건 안녕하세요. 언젠데요? 그 넘어지시고 나서 바로 어지러우셨어요? 한 2년 전에 자전거 타다 쓰러졌어요. 네. 그 자전거 타고 쓰러졌는데 그때는 엑스레이 찍고 가서 이상 있을까 봐 병원에 가서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원장님이 없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때 병원에서는.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거예요? 아, 이제 차를 피하려다가. 네. 그리고 차를 피하시고 피해서 넘어졌어요. 깜짝 놀랐죠. 넘어진 다음에 사진 다 찍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부터 어지럼증이 바로 오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물리치료를 한 20일 했습니다. 물리치료 20일 했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는 괜찮은 어지러워서 게 하신 건 아니고. 아니고 넘어지시면서 다른 곳을 다쳤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어지러움증이 그때 발생을 하셨냐고요? 근데 안 그랬더니 요즘 와서 며칠 전부터 그전엔 아주 산에 올라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변한 건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무슨 어지럼증이랑 약을 2년 전에 다치신 먹으면 거랑의 연관성은 거의 사람이 없으신 자세하게 거네요.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버님 2년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어지럼증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이 그때 자전거 실어져 그때는 괜찮은데 변한 건 어지럼증이 요새 있더라고요. 어지럼증은 며칠 전부터 어지러우신 거라며요. 한 일주일 전부터요. 그러니까요. 그 2년 전에 넘어지신 거랑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뭐야? 아버님 지금 어떻게 어지러우세요? 예. 아니 어지러운 증상이 어떻게 어지러우시냐고요? 이렇게 깜깜하게 어지러우세요? 아니면 뭐 빙글빙글 도세요? 움직여야지 조금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데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뭐 이렇게 길을 걷거나 하는데 균형이 안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예, 그거는 없는데 조금 옛날에는 그냥 산에도 막 올라갔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시면 더 어지러우세요? 아, 어디워서 이제 안 올라가고 있지 지금은. 아, 당분간. 그러면 앉았다가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누우실 때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러우세요? 앉았다 일어나면 좀 괜찮은데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옷을 입으려면 비틀비틀해져. 아침에 그러니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비틀비틀 하신다고요? 예. 아니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땐 괜찮으시고요. 예, 그거는 좀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다른 데 뭐 예.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면 지금 자전거 못 탈.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겁이 나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있으세요? 저기 전립선 좀 있어요. 아, 전립선은 크게 상관이 없으시고요. 예, 딴 거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전립선이 한 1년을 약을 먹었거든요. 아버님 전립선이랑 어지럼증이랑은 거의 상관 없으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관 안 그래서 하셔도 그때 자전거 되고요. 타다 그 넘어진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는 아버님이 일주일 생각하시는 아무 이상이 거잖아요. 있었는데. 병의 진단을 아버님이 하지 마시고요. 예.
가까운 곳에 가셔서 이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뭐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지도 예? 않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병을 보통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이석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그런 것도 아니시고 전반적으로 체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혈이 예. 부족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리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좀 비틀거리거나 어지러워지실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자, 이거는 일단 진단을 받아보셔야 예, 돼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2년 전에 넘어지신 거랑도 거의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저희가 일단은 상담을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오늘-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이제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사실 5월 달에 또 가정의 달이라 많이들 피곤해하고 좀 힘들어하세요. 송환기 원장님, 요즘 같은 때 만약에 보약을 쓰겠다고 하면 체력적으로 좋은 한약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보통 보약하면 정말 유명한 한 번쯤 다 들어보실 처방이 있어요. 십전대보탕, 사물탕, 사군자탕 이것들 많이들 드시거든요. 효과가 요즘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물탕이나 사군자탕 또 십전대보탕 이런 류들은 뭔가를 막 이렇게 보호해주는 약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고요. 오히려 화의 시대, 스트레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얼만큼 잘 조절해 줄 수 있느냐. 또 내지는 너무 과다하게 먹는 칼로리를 얼만큼 우리 몸에서 잘 소화시키거나 배설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보약이거든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맞는 그런 보약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우선은 본인이 얼마큼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몸이 긴장해 있는지, 또 소화기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자신의 몸부터 살피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약의 개념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한약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김인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에서 요즘 많이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송환기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보면 저희가 볼 때 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보약을 먹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제일 중요한 게 조혈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 안에서 혈액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처방이 사물탕이죠.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뭐 피를 뺀다는 부항, 습식 부항 같은 걸 해보면 혈액이 아픈 부위에 까맣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혈액 공급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혈액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혈액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부분에 가서 특히 이제 뼈 같은 경우에도 조혈 기능이 튼튼해지면 뼈도 골다공증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십견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거는 어깨의 병이 아니고 혈액 순환에 문제 있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담병이나 어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 자체가 약간 녹물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극단적으로 녹물이 돌아다니다 보면 관절 부분에 그게 끼면 오십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깨를 아무리 치료해도 잘 안 낫죠. 피를 맑게 하고 녹물을 없애줘야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혈 기능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그런 탁한 기운들을 없애주는 어혈을 풀어준다는 개념의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재들을 적절히 조화를 맞춰서 쓰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 진행한 상담 중에 수족냉증 얘기가 있었죠. 이효진 원장님, 수족냉증, 이 냉증과 청색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수족 냉증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질 않아 갖고 혈액 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겨 갖고 내가 느끼기에도 차갑게 되고 남들이 만져보기에도 좀 차갑게 되는 증상들을 이제 수족 냉증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남들이 만져봤을 때 따뜻한데도 내가 느꼈을 때 좀 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청색증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갖고 극단적인 상태가 진행이 돼서 원인은 크게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말초신경이라든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일시적으로 백색이라든지 좀 심하게 되면 청색증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예요. 안상원 원장님. 이렇게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있다 보면은 이 열이 다른 쪽으로 많이 더 분출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이제 건강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랫배와 손발은 따뜻해야 되고요. 이 가슴에서부터 얼굴은 시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손발과 아랫배는 차갑고 얼굴로는 자꾸 이렇게 열이나 화가 올라간다라고 호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족냉증의 치료의 개념 자체는요. 깨진 바란스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아랫배와 손발은 따뜻하게, 그다음에 가슴과 얼굴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